2021 학년도 2학기 아카데믹 잉글리시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패스웨이즈를 갖고 수업을 하는데요. 이번 교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텍스트북은 패스웨이즈 네 번째고요. 여기서 보듯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출판사의 것이고 4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재의 그 모양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 교재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러버스, 즉 우리의 그 주차별 강의 계획서가 나옵니다. 우리는 진도를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것보다 차근차근 우리가 영어의 스트럭처를 익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챕터는 하지 않고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골라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게 8주차에 무조건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마지막 15주차에 Final Exam이라는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에 어떤 방침이 있는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실시간입니다. 각자 시간에 2시간은 저랑 각자의 공간에서 저랑 만나는 시간입니다. 공간은 각자지만 같은 시간을 공유한다라는 게 우리 교과목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천대 이러닝에 실시간 접속한 후에 첫 번째 출석, 두 번째 동영상을 듣습니다.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진도율을 확인해 하면서 수강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학습 진도 현황이라는 거에는 진도율이 100%로 딱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1주차에서는 특별히 교과 과정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철저하게 익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해요. 자, 이 100%가 안 나오고 보통 뭐 90% 나온다든가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0%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정속도가 아니라 배속으로 들었을 때 거의 0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문제에서 진도율 100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 정속도로 해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정속도로 차근차근 책을 펼쳐놓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두 번째 뭐가 또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핸드폰 즉 셀룰러 폰으로 하면은 진도율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노트북이나 또는 데스크탑 컴퓨터로 우리가 컴퓨터로 어쨌든 우리가 말한 컴퓨터로 강의를 들어야지만 강의에 진도율이 100% 나온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채팅창이 열리면 아마 해봤을 거예요. 학과, 학번, 이름 올려주면 됩니다. 15분까지는 출석 처리되고요. 15분 이후로는 지각 처리됩니다. 3번 지각은 1번 결석으로 인정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수강 후에, 동영상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수강 후에 나중에 우리가 한 30분 정도 또는 25분 정도 채팅창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 학생들이 가끔 가다가 그냥 한 단어 딱 하면서 본인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올리면서 질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센텐스 하나를 정확하게 올리면서 여기에서의 to 부정사라든가 여기에서의 어떤 그 단어의 쓰임이라든가 이런 걸 질문해 주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본인만 알고 쭉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됩니다. 문장 전체로 질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강의는 유튜브에 있는 아잉쌤에 이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인천대 이러닝에 들어와서 또 들어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학생들은 물론 강의는 그렇게 들어야 되겠죠. 복습할 때. 저 복습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미 저랑 같이 공부했던 선배 또는 뭐 같은 동기지만 먼저 이렇게 수업을 들었던 학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 번 듣고 두 번째, 세 번째 들었을 때 훨씬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 번 반복 청취해서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단연컨대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적,
내지는 실력, 영어 실력의 향상은 제가 보장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복해서 청취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한 주 한 주의 그 교과 과정의 마무리는 과제창에다가 과제물을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날 배운 거를 그 교재 안에다가 정리하고, 조금 여분의 어떤 공간이 필요한 친구들은 노트를 활용해도 되고요. 또 포스트잇 같은 걸 적어서 정리해서 또 찍어 올리면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 과제를 한 것들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 정말 학생들이 너무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감탄스러운,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감탄스러운 과제를 올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은 오롯이 여러분과의 싸움입니다. 사실은요. 코로나가 나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여러분 혼자만의 공간에서 여러분과의 싸움을 하면서 오롯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뭐라 그러죠? 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열심 같은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이러닝 안에 있는 과제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요일 9월 1일 강의이면 목요일 새벽 2시, 다르게 말하자면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올려주시면 과제가 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조금 이건 명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제일 우리 교과목을 하면서 The Structure of English, 영어의 구조에 대한 공부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직관적으로. 그냥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어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직관적인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때는 한국어를 강의하는, 영어가 되니까요, 한국어를 강의할까 하면서 그 한국어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을 잠깐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보면은 외국인들이 일반 그 어학당에서 1년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가 굉장히 유창하죠. 바로 직관적인 언어로 딱 세팅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공부를 엄청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 과정이 정말 필요한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외국어가 힘들게 공부하잖아요. 수십 년을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도 어려운 반면에 외국에서 한국어 배우는 그 외국인들은 1년 만에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때 아이디어가 사실 떠올라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영어의 구조, 즉 한국어도 구조적으로 딱 세팅을 시켜가지고 그 언어로 쓰게끔 해서 어떤 상황이 오든 구조 자체로 그냥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가 능숙한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좀 한국어 배우는 그거의 아이디어를 따서 영어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을 갖고 공부를 좀 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비대면 상황이죠.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가 오고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소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은 저한테 당연히 그렇게 문자가 오든 우리 쪽지를 보내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 안에서의 질문은 다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사소한 정보마저도 함께 공유창에서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되도록 개인적인, 즉 학과 공부에 있어서의 저한테 개인적인 질문은 올리지 마시고요. 다 공개된 창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제가 느낀 건데, 여러분이 개인 한 사람이 이거 되게 어렵다 느끼는 건요, 그 또래 친구들이 다 잘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하면서 주눅들지 마시고요. 다른 친구들이 못하는 걸 내가 용감하게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다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올려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케줄 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정보들은 함께 공유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지사항, 제가 첫 번째 공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공지사항이 올라올 겁니다. 아주 장문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될지를 여러분 이제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지사항은 수시로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10번 읽어라, 최소 10번 읽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충분히 앞에 충분한 공지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다시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좀 이게 반복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지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리고 저도 사실 계속해서 올릴 겁니다.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단지 이런 한 장짜리 공지사항이지만 여러 번 읽어서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도 공지사항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진도율 체크에서 100%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서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복해서 좀 청취해서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이번 학기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해 나가며 어떻게 진행할까에 대한 기본적인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A 플러스까지 받아갈 수 있는 교과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다 겪으면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때 출석,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출석 점수입니다. 하루 결석이면 마이너스 1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요. 그 다음 중간 기말 각각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더 비중을 둔 게 아니라 똑같이 30점입니다. 자, 과제 올리는 거 10점입니다. 그 다음 우리 채팅창에서 질의응답하는 그 시간도 어때요? 충실히 수행한 학생한테 10점이 가는 겁니다. 가끔가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잘하는 친구들은 저 질문거리가 없어요. 너무 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는 질문할 게 없던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올려주세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질문하고 30명이 답을 올려도 됩니다. 내가 알면 답을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질의 문제지 질문에 대한 점수가 아니라 답에 대한 점수도 똑같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질문과 답을 같이 다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조금 내성적인 게 있어서 줌으로 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러웠던 사람입니다. 좀 이해하시고요. 하지만 동영상으로 공부했던 내용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의 공간 안에서 여러분이 오롯이 정리할 수 있고 차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하지만 이렇게 동적이지 않고 정적인 수업이 아니라 질의응답 시간에 아주 활발하게 또 우리가 상호 교류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런 시간을 또 넣었습니다. 잘 이해하시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제 수업을 통해서 지금 1학년 교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과목을 통해서 전공 공부라든가 나중에 토익이라든가 유학이라든가 공무원 시험 공부라든가 취업에 관련된 모든 공부에 기본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한 저의 최선이지만 최선을 다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좀 반복, 복습하는 과정이 되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